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나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또 질문을 받아서 우리가 이 영상을 좀 제작을 해봤는데요.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문법을 잘할 수 있어요? 문법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 또 엠베스트 수강생 우리 루비 중에서 한 사람이 좀 질문을 해줘서 선생님이 이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문법을 잘하는 방법이라 선생님은 그냥 추천하는 방법은 선생님의 여러 가지 또 이제 문법 강좌 레벨 1, 2, 3를 들으면 차근차근 기본기가 쌓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이제 또 질문을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자가로 혼자서 좀 문법을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는 내가 문법 강의는 듣고 있지만은 그래도 나의 힘으로 좀 더 이 문법을 잘하기 위해서 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르나쌤한테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루나쌤이 또 혼자서 이 문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마스터링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급상승 실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문장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문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진짜 우리 시험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문법적인 거를 알아야 문법의 이 문장의 구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문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물론 모든 문장을 다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은 선생님 몇 가지 예시 문장을 좀 가지고 왔거든. 그래서 너희들한테 그냥 문장 구조를 한번 분석해봐. 그러면 문법이 빨리 늘 거야. 라고만 얘기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막연하고 힘들겠어. 선생님이랑 오늘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지? 우리 예문 한번 봅시다. 이제 실제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이 지문은 능률김 출판사의 2학년 2학기 7과 본문에서 발췌를 한 글입니다. 정확하게 출처를 밝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는데 여러분 항상 이 문장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뭘 찾는 게 여러분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데 가장 키포인트일까? 바로 동사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동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동사라고 하는 거 문장에서 몇 가지 종류 있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3가지밖에 없는 거 아시죠? am, is, was, were 비동사 있고요. 그 다음에 can, should, might, may, must 등등등등 이런 조동사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동사들은 혼자 나오지 않아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까지 하나의 동사라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비동사에도 조동사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들 다 일반 동사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3가지의 동사만 잡아주시면 아무리 문장이 길더라도 이 동사 앞까지는 다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 뒤에는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다 목적어 아니면 보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동사만 먼저 찾으시면요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구조를 분석하는데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첫 번째 동사 우리 뭡니까? 첫 번째 문장 Self-driving cars will be on the market. 여기서 동사는요 will be. 얘가 여러분 이제 동사가 되는 거예요. 얘가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하나의 동사라고 한다면 앞에는 self-driving cars 얘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will be 다음에 나오는 여기 있는 on the market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참고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은요 이 조동사가 중요합니까? 동사 원형이 중요합니까? 동사 원형이 중요해요. 조동사는 그냥 뒤에 있는 동사 원형을 그냥 수식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거든. 그러면 동사 원형이 중요한데 이 중요한 동사 자리에 동사 원형 자리에 뭐가 나왔나요? am, is, was, were를 왜 비동사라고 해? 동사 원형의 비니까 비동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 비동사의 동사 원형인 비가 여기 딱 나왔다. 그러면 얘는 하나의 무슨 취급해? 그냥 비동사 취급해주는 거야. 그러면 비동사 뒤에는요 선생님이 무슨 자리라고 했지? 비동사 뒤에는요 항상 여러분 주격 보어 자리입니다. 기억하세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 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격 보어 자리는 원래 품사가 뭐랑 뭐밖에 없냐면 명사랑 형용사밖에 없어. 그런데 이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을 때는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요 형용사 아니면 부사 역할 하거든. 여기서는 형용사의 역할로 쓰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문장 분석할 때 주의하실 점은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형용사로 쓰일 때는 뭐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요. 한 80% 이상은 보통 부사입니다. 그 말인즉슨 부사라고 하는 거는 부수적인 품사라고 하는 얘기거든. 한마디로 우리가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 있어서 키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장을 분석할 때, 독해를 할 때도 문법을 할 때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만나면 그래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 항상 괄호치고 삭제 하는 법을 여러분 기르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문장이 심플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첫 번째 문장은요. 뭐 쉽네요. Self-driving cars, self-driving 하는 자율주행차들이 will be 있어질 것이다. 어디예요? On the market. 시장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말로 의역을 하자면요. 자율주행차들이 시장에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뜻 되겠죠. 두 번째, people will have robots that do everything for the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사는 어디죠 여러분? 여기서 동사 똑같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will have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주어가 될 것이고 얘가 동사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게 목적어입니다. 뭐 비동사 아니니까 뒤에는 목적어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robots까지 다 나왔어. 목적어까지 다 나왔는데 도대체 뒤에 있는 that everything for them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일단 뒤에 있는 for them은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괄호치고서 삭제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 선생님 수업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들을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 너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뒤에 저 연두색 문장 저건 뭘까? 저건 이 문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거를 의문을 가져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 해석을 해보니까 people, 사람들은 will have robots, 로봇을 가질 건데 어떤 로봇이냐 하면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로봇을 갖게 될 거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연두색 문장이 왜 로봇이라고 하는 거를 꾸며줄까? 이렇게 꾸며주는 거는 무슨 역할이라고 봐야 되지? 여러분 로봇이라고 하는 건 로봇이라고 하는 명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가 하는 역할이야?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요 100%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명사 외의 것을 수식을 할 때는요 다 부사라고 얘기하거든. 그런데 동사가 나왔으면요 동사가 나온 문장은 모두 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절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지금 얘는요 뭡니까? 절인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명사 꾸며주는 건 누가 하는 역할인데? 형용사. 그럼 얘를 이제 뭐라고 불러도 되겠어? 형용사절. 형용사절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게 바로 관계대명사야. 이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관계대명사라고 불렀던 게 사실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고 이 형용사절로서 얘가 기능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서 이제 딱 박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주어가 없이 동사 먼저 시작하니까 주어가 없네?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세 번째 문장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세 번째 문장의 동사는 뭡니까? will pronounce. 이게 이제 동사입니다. 그렇죠? 다 지금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을 가지고 왔어. 그런데 앞에 있는 거 다 주어인데요. 주어가 좀 깁니다. 여기 있는 게 다 주어이지만 이런 전치사 플러스 명사 만나면서 뭐 어떡하라 그랬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사실 괄호치고 삭제해도 되는 아이다. 앞에 있는 게 진짜 주어입니다. 그럼 3D printers. 이 3D 프린터니 will print out. 무엇을 해요?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력하다라고 하는 이 print out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 취급하면 되겠죠? 타동사 뒤에 일반 동사 뒤에는 그냥 목적어예요. 얘가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거야. 아니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는 다 나왔는데 almost? 이거는 뭐지? 이건 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 너희들이 문장 분석을 할 때. almost 왜 나왔을까? 항상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에 도대체 이 단어가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데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almost라고 하는 거는요, 거의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근데 부사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사는 사실은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그냥 부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lmost 부수적인 역할 요거 삭제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뭐 선생님의 문장의 형식 같은 그런 문장의 형식 같은 경우는 사실 1학년뿐만이 아니라 2학년, 3학년,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강조하는 문법 사항인데 문장의 형식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3형식이구나. 첫 번째 문장 비동사 뒤에 주격보어 나왔으니까 2형식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의 형식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문장의 형식을 넣으시면요. 나중에 내 머릿속에서 프레임을 잡는 게 좀 되게 편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만나볼게요. 선생님이 자꾸 이 카메라 앞에만 쓰면은 진짜 또 인간 강사 본능이 있어가지고 말이 자꾸 길어지고 막 정말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하는 자꾸 수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거는 유튜브기 때문에 좀 최대한 말을 좀 줄여서 좀 압축적으로 조금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시간이 길어지네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여러분이 접하는 지문들은요.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굉장히 긴 지문일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단어가 여기 왜 나왔을까? 분명히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장 성분으로서 나온 거거든. 얘가 그냥 부수적인 어일 수도 있고 핵심 키워드, 주어나 목적어나 또 서술어라고 얘기하는 동사 아니면 보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4성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수식어일 수도 있고 수식어절일 수도 있는데 수식어절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거든. 문장이 길어지면서. 근데 이 수식어절은 도대체 뭘 꾸며주는 건지, 그러면 이것을 꾸며주는 것을 무슨 절이라고 하고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물론 이제 우리가 문법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겠지만이 이 배웠던 거를 너희들이 한번 써먹어 봐야 돼. 실제 문장을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이 문장 성분이 이 단어가 여기에 왜 왔냐 라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문법 실력은 상승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